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존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나 그리고 1일 감염자 수는 요번 주에 뭐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 좀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44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6,000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염자 수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48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 수는 62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35개 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50% 정도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게 50% 이상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지금 현 상태로는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 입원자, 그러니까 이제 병원 환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도 이렇게 계속 병원 입원자들이 늘다 보면은 사망자들 수도 이제 나중에는 따라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35개 주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들이 늘기 때문에 지금 병원이 또다시 포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사망자 수도 계속 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건 전문가, 이 미국 보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확산 중에 있는데 이 확산세가 10월달까지 갈 것 같다. 계속해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다라는 그 소리죠. 10월달까지. 거기에다가 아마도 9월달쯤에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다 보면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퍼진다라는 소리죠. 10월달까지 앞으로도 3개월 연속으로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보건 전문가 말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잘 하면서 이 백신 접종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LA 역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뭐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계속 퍼지다 보니까 LA는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위한 마스크 착용 규제를 강화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던 안 했던 실내 안에서는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LA는 이제 또다시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어디 돌아다니실 때 실내 안에 들어가실 때는 꼭 마스크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주들, 특히 네바다, 플로리다, 미주리 이런 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런 주들의 여행 가는 거 자제 좀 해달라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경보죠. 여기에 여행 가지 말라라는 그런 소리죠. 시카고도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다고 하니까 이런 주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서운 주들은 여행 가는 것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FDA에서는 아마도 올해 초겨울쯤에 12세 미만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요것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청소년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성인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세 이상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지금 현재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도 이제 밖으로 돌아다닐 때 무조건 마스크 꼭 쓰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용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오면은 바로 저희 애들도 맞힐 생각이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 나오는 백신, 어린이용 백신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CDC에서는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노인분들 그리고 특히 이 환자분들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나중에 한 내년쯤 아니면 올해 말쯤에는 이렇게 면역력이 약한 이런 사람들한테 부스터샷을 접종을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들 그리고 가짜 정보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불신 음모론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지금 많이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시노백을 접종을 했다고 해요. 이 시노백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두 번이나 양성이 나와가지고 지금 말이 많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시노백은 요거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면역 효과가 전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서유유럽 지역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는 이 폭우에 관한 뉴스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이제 서유럽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바람에 120명이나 지금 사망을 하고, 그리고 수백 명이 지금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실종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사망자들 수만 지금 120여 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망자는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폭우, 이상 기온 때문에 지금 이 폭우가 내렸는데, 이게 100년 만에 내린 폭우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댐도 무너지고 홍수도 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해요. 엄청나게 지금 자연재해를 입고 있는 서유럽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온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유럽 지역에 내린 폭우는 1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들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이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 상황에 있고요. 이렇게 지구온난화 굉장히 심각한 거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북서부 지역으로 엄청난 더위 때문에, 말 그대로 더위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더위가 지금 계속 내려와가지고 미국 서쪽 지방 모두 다 산불, 가뭄, 열돔, 폭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자들 계속 나오고, 그리고 유럽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고, 지금 지구촌이 온난화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온난화, 그것은 정말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이고 음모론이 아닙니다. 음모론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브레인워시 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네요. 그리고 어제 또 텍사스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남성이 난폭 운전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해가지고 이 자동차를 찾았는데, 이 트럭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럭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남성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면서 총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지원 요청을 더 불러가지고 경찰들과 이 남성이 이제 대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주택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가에서 이 남성이 총을 쏘고, 경찰이 총을 쏘고 그래가지고 총격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주택가에서. 그런데 이 총격전 때문에 이 남성이, 그러니까 이 범죄자죠. 이 용의자가 쏜 총이 경찰을 맞춰가지고 이 경찰이 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총격전 때문에 이렇게 사망한 경찰 이외에도 4명이나 더 총상을 입어가지고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에서는 이런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어제는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또 LA 지역에서도 이 할리우드 거리 있잖아요. 굉장히 그 유명한 거리, 그 할리우드 스트릿에서 경찰이 총을 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할리우드 거리에서 어떤 한 남성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이 남성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남성과 대치하는 도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남성이 총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나 봅니다. 버리라고 했지만 안 버렸나 봐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행동을 인해서 경찰들이 이 남성을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남성이 가지고 있던 총은 바로 가짜 총이었다고 하네요. 장난감 총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총에 관한 사건 사고들은 미국에서는 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총이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총기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총기 관련해 가지고 좀 규제가 있어 가지고 이 총기 풀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 플로리다 콘도 붕괴 사고, 요것에 대한 뉴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요 콘도 붕괴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생존자뿐만이 아니라 구조대원들 역시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지금 위로견들, 그 강아지들인데 이제 위로를 해주는 위로견들이 지금 이 현장에 파견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를 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강아지들을 이렇게 뭐 쓰담쓰담 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은 정말 위로가 많이 되죠. 이렇게 위로견들 많이들 플로리다 콘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이제 위로를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좀 받고 정신적으로나마 좀 안정을 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한 70대 노인 남성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도중에 자신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15세 소녀를 이렇게 만지면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15세 소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뒷자리에 앉아있던 70대 변태 노인이 이렇게 만지니까 싫어하는 제스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뒤에서 이렇게 손이 들어왔다고 해요.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 그런 일을 겪다가 결국에 이제 착륙을 한 다음에 자신의 부모한테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경찰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FBI가 나서가지고 바로 이 70대 노인을 체포를 했다고 하네요. 이 70대 노인은 체포 그리고 구금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판결을 받게 되면은 아마도 15년형, 징역 15년형의 벌금은 25만 불가량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추행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특히 미국 내에서는 이런 성추행을 하게 되면은 죄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어떤 한 비행기가 이렇게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 15명 정도의 승객 그리고 3명 정도의 이제 승무원이 있어가지고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가 실종을 했다고 하네요. 실종을 하면서 추락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조대가 이렇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이렇게 수색 작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비행기를 찾았는데, 정말 다행히게도 18명 전원 생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뉴스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냐면은, 바로 이 똑같은 비행기의 기종이 얼마 전에 똑같이 실종을 했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전원 그 안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 모두 사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기종이 실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모두 다 추락을 해가지고 사망을 한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전원 생존을 했다고 하니까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구조가 된 상태이고 병원으로 지금 옮겨진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닫았던 파리의 에펠탑이 드디어 9개월 만에 재개장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또 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감소세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
파리 에펠탑도 다시 재개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 오픈을 하자마자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출발했거든요. 이 상승세를 출발하다가 지금 보니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 S&P 500은 마이너스 0.2%,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초반을 달리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 소비자 판매는 0.6%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 외에 좋은 그런 상승세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비즈니스들이 무인화를 굉장히 가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쓰는 대신에 뭐 컴퓨터를 쓰던지 아니면 로봇 같은 것을 쓰던지 그 사람들을 안 쓰는 쪽으로 해가지고 무인화하는 것을 굉장히 가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 뉴스에 따르면은 이 비즈니스들이 무인화가 된 뒤로는 그 사라진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는 복귀가 되게 힘들어 보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면은 또 그 일자리에 대한 경쟁도 더 심해지겠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 세계를 지금 강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이 기업이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은 바로 이 델타 항공이라고 하네요. 델타 항공,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델타 항공에서는 제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변이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좀 불러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델타 항공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델타 항공에서는 좀 고민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델타 항공에 대한 나쁜, 좀 뭐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불편한 뉴스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델타 항공이 아마도 앞으로 주가가 4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 같다 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델타 항공의 펀다멘탈이 굉장히 개선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주가가 훨씬 더 많이 40% 정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델타 항공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웰하고 옐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앞으로도 계속 이 물가는 좀 오를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다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포를 진화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앞으로 당분간 몇 달간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말은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은 계속 앞으로 한 몇 달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버 트럭 컨셉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이버 트럭 컨셉 자동차 외관은 자신은 전혀 안 바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사이버 트럭이 많이 팔리던 말던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 디자인은 꼭 무조건 이렇게 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 사이버 트럭의 주문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 50만 대 50만 대 선 주문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료 집계하는 거 이제 그만할 거다라고 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좀 잘난 척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사이버 트럭 저도 오더를 한 상태거든요. 이런 이 전기차, 이 전기 트럭, 전기 트럭이 이제 거의 처음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가격에 이만한 트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더를 했는데 저도 빨리 이 사이버 트럭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또 보잉사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보잉 737, 이 보잉 737기에 고도 압력 스위치가 또 결함이 발견이 되는 바람에 개선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고치라는 거죠. 고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또 보잉 737기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삼성은 미국의 제2의 파운더리 공장 부지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2의 파운더리 공장 부지를 텍사스 중부 지역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텍사스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텍사스는 계속 전망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인텔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인텔이 이제 파운더리도 할 거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인텔이 지금 3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파운더리 기업을 지금 인수를 하려고 협상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이렇게 300억 달러 엄청나게 커다란 글로벌 파운더리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삼성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뉴스죠. 그래서 지금 삼성의 입장이 조금 샌드위치로 지금 껴있다,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그리고 인텔, 이렇게 인텔하고 대만의 TSMC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샌드위치식으로 지금 삼성이 조금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판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새 차 같은 거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당연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새 차 수요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지금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 생산하는 거 차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 차를 사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차가 없다고 합니다. 팔 차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새 차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말것, 그러니까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을 얹어서 줘서 사야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차를 산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어떤 자동차를 사던지 간에 그 자동차에 옵션을 잔뜩 넣어가지고 자동차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부풀려졌대요. 거기에다가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주고 산다? 지금 새 차 가격 어마무시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차 가격이 이렇게 말도 못하게 올라 버렸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 역시 지금 3개월 연속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중고차 인기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뭐 중고차나 새 차나 지금 사람들이 차를 없어서 못 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관한 뉴스도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끝물에 와가고 있다라는 그런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바로 구글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이런 검색이 반의 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75%나 줄었다고 합니다. 75%나 이 검색량이 줄어가지고 아마도 지금 비트코인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가 시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파웰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디지털 달러가 나오면은 이런 암호화폐 시장 별로 중요한 가치가 없어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디지털 달러, 이 디지털 달러를 얘기를 하자마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급락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 암호화폐나 뭐 비트코인 계속 인기가 시들어가면서 이제 끝물이다라는 말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불금입니다. 불금. 여러분들 이제 퇴근을 하거나 가족들과 이제 저녁에 모이시면은 즐거운 불금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